경부고속도로 중앙휴게소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후 3시 굵은 빗줄기가 주차장의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박정옥은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검은색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주차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깐 멈춰 서서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혹시 다른 곳에 주차했나 싶어 천천히 걸어 다녔지만 아들 재호의 흰색 소나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국밥집을 꾸려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재호가 대학에 갈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국밥집은 이제 그만해. 작년 추석 재호가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며느리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옥은 거절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있고 익숙한 골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재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성묘같이 가요차로 모시러 갈게요. 정옥은 기뻤습니다. 작년부터 아들 내외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김밥이라도 싸갈까? 아니에요. 엄마 휴게소에서 사 먹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매점으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한 번 더 걸어봤지만 같은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점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흰색 소나타 탄 남자분 보셨나요? 40대쯤. 아, 1시간 전에 떠나신 분 말씀이시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정옥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벤치로 돌아가 주저앉았어요. 비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주차장의 물웅덩이가 점점 커져갔어요. 정옥은 핸드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신용카드 한 장과 시내버스 교통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더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40년 전 갓난아이였던 재호를 처음 안아본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비는 축복이었어요. 지금의 비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옥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빈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여행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밤 9시 정옥은 마침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을 걸려서 온 길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정옥은 숨을 고르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재호가 알려준 번호는 생일이었어요. 1215. 삐삐삐 마이너스. 틀렸습니다. 정옥은 당황해서 다시 눌러보았어요.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은정아, 나야. 엄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나타났지만 문고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차에서 깜빡먹고 내렸더니 너희들이 없더라. 겨우겨우 왔다. 은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어머니세요. 뭐? 엄마가 왜?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맥주 캔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여기 와요? 갑자기? 너희들이 날 두고 가놓고 갑자기라니?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안 와서 집에 온 거예요. 정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요? 아,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옥도 알고 재호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가구들이 보였어요. 커다란 TV와 새 소파, 그리고 전에 없던 운동기구까지. 내 방은 어디 있어? 재호와 은정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은정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정옥은 서 있었어요. 내 방 말이야. 내 옷들하고 이불 있던 방. 그게 어머니. 재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옥은 직접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러닝머신과 아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의 옷장도 화장대도 이불도 없었어요. 내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 어머니 물건들은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버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여기 안 산다고 하셔서 그리고 곰팡이도 피고 해서요. 정옥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재봉틀,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던 상자, 재호 어릴 적 사진들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재봉틀도? 아버지 시계도? 네, 미안해요, 어머니. 너무 오래된 거라서.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엄마 괜찮아요? 재호가 다가왔지만 정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은정이 재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성묘 갈 때도 몇 번이나 물어보시고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치매?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호는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옥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 것도, 방을 없애고 물건을 버린 것도,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어머니. 은정이 담요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소파에서 자라는 뜻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재호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정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은정과 재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정옥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4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에게서도 손수 차려준 집에서도 이제 그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정옥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과 허리가 뻣뻣했어요. 은정과 재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하루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정옥은 생각을 정리했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전 9시 정옥은 재호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은정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지점에서 정옥은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차근차근 모은 돈이었어요. 어머님, 적금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창구 직원이 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지해 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네, 아주 급합니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며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논 두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어요. 남편이 남긴 땅이었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서울 근교라 값어치가 있을 거였어요. 이 땅 요즘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물어보았습니다. 평당 50만 원 정도 하실 거예요. 개발 예정지라서 앞으로 더 오를 텐데요. 정옥은 계산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은 동네 교회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곳이었어요. 정옥 집사님, 어쩐 일로 이런 시간에? 권사님이 반겨주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노인학대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긴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한다던데. 증거요?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증인이라든지.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정옥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밤 10시 재호와 은정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옥은 소파 밑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자.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월 150만 원 정도 어머니 적금으로 충분할 거야. 그럼 다행이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응, 빨리 정리하자. 정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재생해보니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옥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당황스러운 표정은 사라졌어요. 대신 결심에 찬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정옥은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를 천천히 걸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녹음 증거를 더 모으고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땅도 팔아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정옥은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정옥은 핸드폰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녹음 기능이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어르신, 요즘 폰은 다 녹음이 잘 돼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옥은 꼼꼼히 배웠어요. 저녁 재호가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새 폰 샀어요? 응, 늙었다고 못 배우는 건 아니잖니. 그렇긴 하지만. 재호는 뭔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태연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새 녹음기와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재호와 은정은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 구경 가요. 정옥은 TV를 보던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좋은 곳 찾았어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은정이 밝은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입소할 생각 없어. 정옥은 짧게 답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제 무리예요. 재호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취급하지 마. 정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은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적금으로 충분히 비용 감당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정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옥은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재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정옥은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재호와 은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자. 비용이 얼마나 들까? 월 150만 원 정도 어머니 적금으로 충분할 거야. 그럼 다행이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이건 들어봐. 더 있어.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국밥집 건물도 팔면 돈 꽤 될 텐데. 그러게 그것도 우리 몫이니까 걱정 없지. 빨리 정리하자. 이제 짐 같아. 은정이 녹음기에 손을 뻗었지만 정옥이 막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정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국밥집 매매 계약서 어제 계약했어.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 그걸 왜 혼자? 그리고 이건 시골 땅 매매 계약서. 어머니 미쳤어요? 은정이 소리쳤어요. 미쳤다고? 내 건 내가 처리하는데?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살 집 사고 내가 쓸 거야. 정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했어. 녹음 파일이랑 증거 다 제출했고. 노인학대요? 우리가 언제? 재호가 당황했지만 정옥은 계속했어요. 유기죄, 재산 탐취 시도, 정신적 학대 다 기록되어 있어. 어머니, 그건 너무.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정옥이 일어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네 학비 하나라도 더 벌려고. 엄마.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정옥은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선영아. 재호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은정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재호가 애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 이미 늦었어. 정옥은 짐을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문고리를 잡고 정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호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재호야. 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정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시원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돌아와 주세요. 정옥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옥은 운전사에게 물어보았어요. 터미널 가는 버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져 갔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작은 전셋방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벽에는 달력 하나와 액자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들 재호를 가운데 두고 서 있던 가족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작은 부엌에서 미숫가루를 탔어요. 40년 만에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옥은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만난 아주머니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인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김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왔어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네, 혼자 살아요. 편해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낫죠. 오후 2시 정옥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지만 오랜만에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았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옥에게는 새로웠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들 밥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던 나날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그때와 달랐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짓는 것도 의외로 즐거웠어요. 냉장고에서 계란 2개와 파를 꺼내 간단한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어제 김 사장이 나눠준 나물 한 접시. 이 정도면 충분해. 작은 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옥은 만족스러웠어요. 아무도 더 먹어라, 부족하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먹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재호가 보낸 것이었어요. 정옥은 편지를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엄마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정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떨어진 낙엽은 다시 나무에 붙지 못한다.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한번 떨어져 나온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과 같아지지도 않고요.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던 정옥에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랑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해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노래교실이랑 요리교실 있어요. 재미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은 것이었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김 사장님이 동태찌개 국물을 나눠주셨다. 정말 맛있었다. 내일은 복지관에 가볼 예정이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저녁 정옥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어요. 박 집사님은 정말 밝아 보여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강하면서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니 설레었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옥은 작게 웃으며 창밖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